네, 2023년도 두 번째로 과학문화 트렌드세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박윤성입니다. 너무 격한 반응 너무 좋고요. 먼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그 한국화학연구원의 이진희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어렵게 섭외했습니다. 저희가 그 과학계 셀럽이라고 하면 이 두 분인데요. 먼저 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이재현 박사님. 챗GPT에서의 이재현 박사님이라면 저희가 이제 그림 그리는 쪽에 있어서는 또 이분을 따라올 분이 없습니다. 동명대의 시각디자인과의 원종인 교수님 됐습니다. 자, 우리 오늘 주제를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먼저 저희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그 챗GPT, 생성형 AI를 실생활에서 어떻게 쓸까? 이게 되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과학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실 방송이다 보니까 연구 현장에서 어떻게 쓸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항상 입문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챗GPT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희 박사님은 챗GPT에 대해 좀 많이 알고 계신가요? 챗GPT 잘 알죠. 네. 네, 모르는 국민이 없죠, 요즘에. 네. 네. 저도 많이 써봤고, 네. 사실 잘 모르고요. 이게 정확히 뭔지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챗GPT에 대해서 설명을 기가 막히게 해주실 이재현 박사님께서 설명 한 번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챗GPT는 문자로 입력을 받아서, 문자로 질문을 받아서 문자로 답변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입니다. 이거를 무슨 그 인공지능 검색 엔진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신데 검색하시면 안 되고요. 얘는 언어 능력을 탑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글들을 읽었고 그 결과 어떤 질문이 나오면 어떤 답을 해야 할지 눈치가 굉장히 빨라진 친구입니다. 저희가 챗GPT 말고도 다른 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들 사이에 조금 어떤 부분에 좋고 나쁜지 이런 거 좀 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챗GPT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타이핑을 하듯이 글자 단위로 쭈르 찍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계속 가다가 좀 이제 그 말이 끊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서 답을 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인터넷과 끊겨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여러분께서 한 달에 $20 플러스 $2 부가가치세를 내시면은 이제 외부 인터넷 검색과 플러그인을 쓸 수 있다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에서 나온 바드가 좀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원래 검색을 잘하는 구글에서 만들었잖아요. 얘는 검색을 한 다음에 답을 내놓는데 하나 찍히지가 않고 가만히 있다 갑자기 퉁 하고 이만한 문단이 나옵니다. 이 정도 차이가 있고 검색 능력이 뛰어나서 환각이 좀 이게 그 환각이라는 게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는 확률이 조금 적다는 특징이 있지만 없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퍼플렉시티라던가 다른 것들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빙챗 같은 경우가 빙이라는 검색 엔진에다가 뒤에서 GPT를 돌려서 검색어를 찾으면은 검색을 하면은 GPT에 실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언어로 답을 깔끔하게 뽑아주는 형식인데요. 빙이라는 검색 엔진의 검색 능력이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레퍼런스를 달아주기 때문에 클릭을 해서 곧장 진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챗GPT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워줄 수 있는 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챗GPT가 성능이 가장 좋다고 들었는데요. 네. 저희가 지나가기 전에 약간 실습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이진희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챗GPT를 많이 써보긴 했는데 이게 이제 실생활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런 걸 한번 검색하면서 현직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의 이걸 의견을 좀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거든요. 네. 뭐 좋은 안이 있으십니까? 우리 기발한 아이디어 맨이신 이진희 박사님께서 재밌는 아이디어로 또 이제 챗GPT를 괴롭혀줄 수 있는. 네. 어떤 질문들을 한번 해볼까요? 원 교수님 하나 저기 코멘트를 좀. 네. 오늘 저녁 메뉴요? 좋습니다. 네. 네.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그러면 합시다, 저희가.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한글로 검색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저녁 메뉴요? 저녁 메뉴를 추천해줘. 네. 지금 짧게 답이 나왔는데. 네. 뭐 이렇게 또 질문을 했는데 또 질문을 어떻게 이어서 하면 좋냐면 네. 좀 구체적으로 하면 좋습니다. 네, 이진희 박사님 혼나고 계십니다, 지금. 네. 한식, 중식, 양식을 섞어서 네, 네.
일주일치 아침, 점심, 저녁 식단을 표로 정리해줘라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챗GPT랑 지금 제가 경쟁을 하고 있는 느낌인데요. 아, 저도 지금 이니 박사님께서 치시는 동안 저도 지금 배웠습니다. 자, 저희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하니까 네, 확실히 다르네요. 네. 해보신 거죠, 미리? 제가 제일 처음 했던 게 식단 짜기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처음 해본 거는 논문 초록을 써줘였고요. 잘 쓰더라고요. 저 아내한테 알려주려고 아내가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애를 식단 짜는 거니까 저 아침, 점심, 저녁 식단을 짜달라고 저렇게 했거든요. 일주일치를. 지금 한 내용을 표로 정리해줘라고 해보시겠어요? 아침, 점심, 저녁을 나누어서 표로 정리해줘라고. 이런 기능도 요즘에 볼 수 있군요. 마크다운이라는 네. 간단하게 표 같은 거를 그릴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네. 저런 것들을 쓰면 저렇게 답변이 표로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좋습니다. 지금 여기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숙제할 때 굉장히 편한 팁들을 배우고 계시는 걸로 볼 수 있겠는데요. 혹시 원 교수님 좀 재밌는 아이디어 좀 없으십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봤을 때는 세종대왕의 맥북 던짐 사건 정도 기억하고 있는데 네. 혹시 그 뭐 특이한 질문으로 오늘 챗GPT한테 좀 던져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거든요. 제가 요즘 그 저출산이 굉장히 문제잖아요. 네네네. 제 주변에도 그 결혼 안 하신 싱글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좀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짝짓기 사업. 네, 짝짓기 사업. 저 네. 싱글인데. 다음에 고객으로. 그래서 소개팅을 많이 시켜주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소개팅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네, 굉장히 그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런 멘트. 것도 대답을 해줄까요? 한번 넣어보시죠. 오늘 저기 5번째 게스트 챗GPT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답이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짧게 답해달라고, 짧게 답해달라고 붙여주세요. 네. 혹시 저기 본인이 모시고 쓰시려는 건 아니시죠? 몸이라. 방송에 나가도 되는 겁니까? 이 방송에 나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저렇게 멘트를 주는군요. 사실 이 소개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남자와 여자 입장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같은데, 원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대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솔직하게 표현. 이거는 상대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성공이 잘 안 되는 게 성공일 수도 있고, 네네네. 나 혼자 연락 오는 게 실패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정의를 명확히 해야 되는데 네. 소개팅을 성공하려면이 아니라 네. 소개팅에서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물론 그렇게 아마 맥락상 이해를 했겠지만 네. 네네. 네. 저희가 아까도 그냥 음식 메뉴를 추천해줘 대신에 이재현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좀 자세히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더 좋은 대답을 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소개팅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좀 쉽게 물어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줄 수 있는 질문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네. 제가 그 당시에 물어봤을 때 일주일 식단을 짜달라고 했을 때 레시피도 같이 물어봤어요. 왜냐면은 음식 이름 알아도 레시피를 모르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고등어 요리를 추천해줬는데 고등어를 깍둑썰기를 한 다음에 고추장에 비비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음식이 없어서 검색까지 해봤는데 적어도 구글링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고등어를 깍둑 썰기 위해. 그러니까 아마 제가 다른 재료로 그렇게 만드는 거랑 적당히 섞어서 답을 했을 확률이 높아요. 이게 환각이라는 현상인데 자기가 배운 것들을 글자 그대로 하나하나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한 2천억 개 정도 되는 숫자를 가지고 추상화시켜서 알고 있다 보니까 얘들의 연산 결과를 다시 말로 할 때 확률적으로 단어를 선택해서 답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말들이 섞입니다. 최근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거나 그러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애 팁도 따르면 안 될 수도, 무작정 따르면 안 된다는 당연한. 애초에 연애를 책으로 배우시면은 있는 거는 그냥 그럴싸한 말이긴 한데 뭐 핵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상상을 좀 해보는데요. 네. 사실 방금 얘기해 주신 대로 연애를 책으로 배웠습니다 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챗GPT가 기존에 쌓여있는 지식으로부터 배웠을 땐 책으로 배운 건데 이 사람들의 댓글로부터 열심히 학습을 하면 또 그럴듯한 답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막 살짝 그런 생각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 그래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문제가 됩니까? 네, 제가 아까 챗GPT 말고 네. 이제 그 빙챗을 얘기를 했잖아요. 빙챗은 그 빙 검색 엔진에서 몇 마디만 치면 구글도 그렇지만 뒤쪽에 자동 완성이 붙어요. 그래서 저번에 거기다 머리는 썼더니 네. 뒤 자동 포미냐가 붙었어요. 그래서 머리는 포미냐가.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얘기를 했는데 그 하정우 소장님이 국회에 가서 얘기할 때 말씀하셔가지고 그게 기사에 이만하게 헤드라인으로 머리는 포미냐가 찍힌 적이 있습니다. 아, 지금 이 시간부로 머리는 포미냐의 원 저작자는 이재현 박사님이시고 여기 딱 이렇게 캐드라인으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알게 된 게 네. 궁금했어요. 대체 이게 어디서 왔을까? 네, 네. 이게 탭을 누르면 그 다음 단어 자동 완성이 되거든요. 네, 네, 네. 자동 완성 막 시킨 거를 가지고 구글링을 했습니다. 네. 봤더니 신문 검색 결과, 신문 뉴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뉴스에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네. 이것뿐만 아니라 새 창, 새로 열기라는 단어까지 뜨는 거예요. 아. 웹페이지에 있는 단어 전체를 다 긁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번에 하정우 소장님께서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시면서 약간 데이터 주권 이런 쪽을 우려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재밌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뭐 이진희 박사님 또 새로운 거 한번 또 치고 싶으신 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뭐 아니 저는 치고 싶은 거는 당장 생각나진 않는데 그럼 조금 기다렸다 치는 걸로 하시고. 저 있어요. 아, 있으세요? 네, 뭐가 있습니까? 이게 챗 GPT 잘 쓰려면 페르소나 설정해주면 더 좋잖아요. 네. 그럼 지금 성공하는지를 해보면 되잖아요. 소개팅 남. 이 현장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해보시죠. 아, 네. 제가 네 한번 해보시죠. 소개팅에 나온 남자의 페르소나를 해야 되는데. 소개팅에 나온 네. 아, 이게 현장에서 이렇게 30대 바로바로 볼 수 후반으로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본인 나이 입력하신 거죠? 아니었다. 네. 입니다. 네. 아, 요런 것도 이제 당신. 가능하군요. 네. 네. 여기서 당신이라는 게 챗GPT입니다. 네. 아, 여기서 기하는, 당신은 챗GPT. 네. 너는 어떤 사람이니까 거기에 맞게 행동해라고 하는 네. 지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 뭐 이 정도 해주면은 이제 당장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에 의해서 챗GPT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은데 그 샘 울트먼한테 조금 이제 사례비를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뭐 제가 워낙에 그분께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러시구나. 이렇게 또. 혼자 연습하네요. 네. 주거니 받거니 하려고 했는데. 네네네. 네, 일단 계속해줘 한번 해주세요. 이게 답변을 하는데 네. 토큰의 제한 같은 게 있어가지고 답변하다가 중간에 끊길 때가 있어요. 네네네. 그럴 땐 지금 클릭하신 것처럼 이제 뭐 컨티뉴 어쩌 클릭하면은 계속 이어지고요. 네네네. 아니면 한글로 밑에다가 계속해줘, 아니면 영어로 keep going 하면은 좀 나옵니다, 이렇게. 읽어보시겠어요? 첫 번째 거? 아, 저기 배우로서 지금. 아, 내가 해야 되는구나. 안녕하세요. 배우로서? 반갑습니다. 당신이 박사급 연구원이시군요. 아, 진지하게 해주세요, 얼굴 보면서. 네. 어떤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아닌데 당신이신 것 같은데 시각 디자인. 안 되네요. 저한테 이렇게 뭐 물어보시는 어떻게 거예요? 제가 당신 하면 되죠 뭐. 네네. 아니요. 상대방을 하세요. 네. 하지 말죠. 보자마자 탈락. 아, 네. 가끔 이렇게 항상 완벽한 거는 아니니까 뭐 이재현 박사님께서 하시면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걸 써보니까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뭐 질문도 잘 해야 되고 틀린 것도 찾아야 되고 이게 진짜 저희가 일반인들이 저 같은 일반인들이 잘 쓸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되게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되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게 약간 불편하다 또는 어렵다라고 느껴지면 평소에 명확하지 않게 소통을 해도 다 알아듣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같은 연구실 동료는 나와 같은 환경에 있기 때문에 비언어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그거 갖다 줘라고 해도 알아서 뭔가를 가지고 오는 것처럼 그런 비언어적인 지식과 소통이 가능한데 얘는 글자만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명시적으로 말을 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요. 한편으로 지금 개발되고 있는 것들이 멀티모달이라고 해서 이런 텍스트 말고도 음성이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입력받을 수 있는 모델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얘도 지금 초기 버전이다. 나중에 더 좋은 거 이게 근데 나온다. 되게 재밌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챗GPT하고 생성 AI 도구들이 굉장히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확인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박사님이신데도 쓰는데 불편하다. 그러면은 연구 현장이나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처음 봤을 때는 와 신기하다 했는데 쓰려고 보니까 잘 안 되네. 남들은 쓰는데 나만 못 쓰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도 들 것 같은데. 사실 그 챗GPT를 다룰 때 왜 이렇게 복잡해, 왜 일일이 얘기를 해줘야 돼라고 느끼는 그 불편함은 직장에 들어온 신입사원을 대할 때랑 똑같아요.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얘는 복사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친구한테 복사해와라고 어리버리 하고 있거든요. 네네. 저기 있잖아라고 알려줘야 되고요. 정수기 물 갈려면 어디서 갖고 와야 되는데 알려줘야 되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아기 키우듯이 네. 다뤄줘야 된다는 말씀이시기도 한 것 같은데. 예. 반면에 거꾸로 직장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사회에서 명확하게 지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거꾸로. 그리고 조금 더 편하려면은 네. 지금 원종희 교수님께서 페르소나를 설정하신 것처럼 네. 대화를 딱 시작할 때 이만큼을 딱 적어 놓고서 알아야 할 것들을 다 적어 놓고 네. 그 뒤에 질문만 해도 됩니다. 이거를 이제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중에서 시스템 프롬프트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그 뒤에 어떤 질문을 하던지 간에 이만큼을 다 깔고 들어가요. 그러면 들어와서 연수를 받은 신입사원 정도가 되는 것이고 그 뒤에 질문과 답변을 거듭하면서 자기가 한 답변도 외워요. 이제 조금씩 이제 나한테 맞는 친구가 되어가는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요 정도 배웠는데 저희가 모르는 세계, 실제로 이제 업계에서 뭐 기업도 있을 거고 학교도 있을 거고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뭐 챗GPT뿐만 아니라 생성 AI 관련해서 뭐 박사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일단 제 얘기를 먼저 드리면요. 네. 제가 처음 썼던 날이 2022년 12월 1일 날이었어요. 챗GPT가 나오고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시차만 적용돼서 바로 다음 날이었고, 운명적인 만남이셨네요. 그냥 커뮤니티 쪽에서 뭐가 재밌는 게 나왔다라고 해서 클릭했더니 그냥 쓸 수 있더라고 가입하고 돈도 안 내고요. 네네. 그때 곧장 논문 초록 써봐, 네. 일주일 식단 짜봐, 고든 거 잘라 나온 거고요. 그래서 네. 예, 그 다음에 이것저것 해봤었는데 아시다시피 12월 달은 과제 보고서의 달이잖아요. 맞아요. 보고서에 다 이제 연구 현장에서는. 보고서를 쓸 때 굉장히 잘 활용했습니다. 아. 보고서를 쓸 때 그냥 뭐에 대한 보고서를 써줘라고 하면은 내놓는 답이 딱 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소개팅 할 때 어떻게 할 때 그냥 보편적인 지식만 뻔한 말만 하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얘가 써야 될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 제가 지난 1년 동안 했던 일들, 네. 뭐 했고 있으니까 네. 이 내용을 담은 다음에 위 내용을 바탕으로 얼만큼 분량의 보고서를 써줘라고 하면은 네. 내가 한 줄 준 게 한 단락씩 돼서 탁탁탁 붙습니다. 그러면은 이만큼 일단 네. 물론 내용은 다시 봐야 돼요. 네.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있기도 하고 네네네. 최신 정보 업데이트 안 돼 있고 제가 한 실험 조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업데이트는 해야 되지만 일단 글에 틀이 나옵니다. 너무 좋네요. 우리 입장에서 글 쓸 내용이 없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이제 한글이나 워드 딱 띄워놓고 하얀 선 바라볼 때 머릿속이 하얘지는 그게 싫은 건데. 심리적 압박감을. 네, 그쵸. 그쵸. 일단 이 막 써놓으면은, 틀렸네 하고 고치는 건 훨씬 쉽거든요. 네. 부담이 체감하기로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숙제해오는 학생들 많이 계신가요? 원 교수님? 아니요. 아, 없으신가요? 네. 많지 않고 전에 네. 한번 뭔가 연구 계획서를 어떻게 쓰냐고 저한테 물어본 분이 있어요. 예, 예. 근데 써갖고 온 게 챗 GPT로 써온 거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게 티가 나요, 보면. 아. 알맹이가 없는 게. 네. 그 분야가 아니거나 네. 뭐 얼핏 지나가면서 보면 네. 분량은 맞춰지고 형식이 갖춰지니까 예, 예. 그럴싸해 보일 수도 있지만 내용을 네. 조금만 보면 티가 나고 네. 또 저희 학생들이 요즘에 학교에서 이제 우리는 보고서 쓰기를 배우는 것처럼 자기소개서 쓰기 아니면 뭐 수학계획서 쓰기 이런 것들, 자기소개서 쓰기 이런 것들을 이제 강의를 해요 와갖고 작년에는 이제 써갖고 오면 선생님들이 첨삭을 해주고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줬대요. 네. 근데 올해는 와서 챗 GPT를 알려주시고 네. 챗 GPT로 썼는데 좀 애매하잖아요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알맹이가 별로 없고 네. 그래서 그 상태로 가져가서 다시 챗 GPT로 다듬어서 주셨대요. 근데 오. 그거 받은 거 제가 봤거든요. 네. 근데 별로였어요 되게. 아, 별로였어요? 네, 되게 별로고 네. 학생도 별로라고 했어요. 아. 그냥 그걸 하려면 자기가 했던 뭐 활동을 잔뜩 써서 넣어야 되거든요. 이력서처럼 집어넣고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게 구체적으로 써줘. 뭐 요 정도는 써서 넣어야지 그나마. 그리고 내가 게임 회사에 가려고 하는데 막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조건들이 갖춰져야지 알맹이 있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냥 챗 GPT로 뚝딱하면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은 네, 이상한 게 결국 나오죠. 이제 쓰는 법을 또 배우기도 해야 된다는 말씀 들리네요. 혹시 이진희 박사님 또 물어보고 싶으신 거? 저는 이제 이렇게 챗GPT가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많이 부족한데 일단 요거 나왔을 때 굉장히 센세이션 했잖아요. 저희도 좀 충격적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불편함이 금방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뭐 그림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상상하시는 게. 발전된 상황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지금 딱 보시는 게 3.5 버전인데 4.0이 3월 15일에 나왔어요. 3.5보다 4.0이 더 똑똑합니다. 논리적인 사고력이 많이 늘었고요. 두 번째로 3.5 버전에서는 완전히 자기가 학습된 내용 안에서만 답을 하기 때문에 이상한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4.0은 외부에 있는 그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능력도 갖췄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거 모른다고 말하는 능력도 많이 늘었습니다. 뭐 환각이 줄었어요, 많이. 그리고 플러그인이라고 해서 사실 인터넷 검색해서 찾는다고 다 정답이 아니잖아요. 이상한 말 많이 있잖아요. 그 답을 아는 사람한테 가야 정답이 오잖아요. 그게 플러그인입니다. 내가 뭐 수학적인 거, 과학적인 거 물어보고 싶어 하면 울프램이라고 하는 걸 키고 하고요. 여행 정보를 하고 싶어 하면 클룩이라는 거를 키고 하고 딱 상황에 맞게 되어 있는 플러그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켜서 답변을 얻으면 더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GPT-4가 공개될 때 나온다라고 했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이미지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미지를 입력하고서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있는데 현재는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곧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GPT가 지금 웹에서 쓰는 챗봇의 형태로 많이 쓰시는데 API라고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건데 내가 짠 코드가 챗GPT한테 불러서 답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API들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어요. 서로 엮으면은 굉장히 커다란 작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레고 블럭 하나는 다 조그맣고 단순하지만 얘들을 조합하는 거에 따라서 성도 되고 로봇도 되고 하는 것처럼 엄청난 작품들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무한히 열려 있어요. 근데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이제 마침 이번 주에 유성구청에서 교육을 했었거든요. 그걸 3주 동안 했어요. 4시간짜리 교육을. 그래서 도메인이 같은 분들끼리 모여갖고 챗 GPT를 배우고 사용해보고 각자 업무에 사용할 거를 만들어보자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보도자료 만들고 기획을 한다든지 축제 기획을 하고 이런 것들을 만드시더라고요. 만족도 조사 뭐 이런 것도 만드시고요. 그래서 한 10몇 명이 그걸 만들어서 한 사람에 하나씩만 완성을 해도 그 사례가 우리가 책에 보면 일반적인 사례만 나오잖아요. 근데 구체적인 사례들이 쫙 모여서 쌓이니까 그게 훨씬 더 능력 있는 챗 GPT가 되더라고요. 프롬프트들이 모여지니까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은 도메인에 있는 사람들끼리 좋은 사례를 모으는 거. 뭐 이제 활용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저희가 이제 배워야 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이제 챗GPT의 좀 그 기술 수준이 높아지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도 해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분량이 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아쉽지만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 정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저희가 이제 생성에 그림 그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다음 화에서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